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31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3교시 서술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1번 보겠습니다. 토사 집안에서 경사 버팀대의 지지블럭의 설계에 있어 활동 검토에 사용되는 토합에 대해 설명하시오 물었습니다. 아래 답안을 보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 검토에 사용되는 토합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성이 가능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활동 검토에 작용되는 토합은 우선 랭킨 토합인데 랭킨 토합 위주로 이론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할지, 혹은 랭킨 토합인데 경사 레이커의 안전구조 안에서 토합을 설명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동굴아빠는 요 2번의 방법, 레이커 공법의 안정 안에서 토합을 활동 검토에 작용하는 토합을 설명하는 방식의 답안을 기술하였습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1번일 수도 있을 것 같았으나 크게 봤을 때는 2번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모범 답안을 작성을 했고요. 요 위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와 같이 나왔을 때는 대제목을 1번 개요, 2번 경사버팀대 공법의 적용 조건 및 특징, 3번 경사버팀대의 지지블럭 설계 안전검토가 되겠고요. 4번 경사버팀대의 설계 시공시 유의사항, 즉 결론으로 이렇게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개요는 이제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측의 개요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커가 이렇게 T장에 연결돼서 이런 흑막이 벽체를 지지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원지반이 되겠고, 요건 이제 뭐 GL이나 뭐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으로 이렇게 굴착을 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리벽 굴착의 배면으로부터 이렇게 토합이 작용을 하고, 이 토합은 T장을 거쳐서 레이커의 충력으로 작용하고요. 레이커의 충력은 결과적으로 지지블럭 또는 H 파일에 이렇게 수평불력과 수직불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작용되는 수평불력에 따라서 활동 검토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경사버팀대 레이커는 이렇게 지지블럭으로 지지되는 경우도 있고, H 파일을 이렇게 기준 간격마다 박아서 이렇게 T장으로 연결시키고 레이커를 결속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문제는 지지블럭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요거 위주로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요는 이제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2번 보시면 이제 엑스트라 부분입니다. 경사버팀대 공법의 적용 조건과 특징, 요건 일반 사항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어본 문제, 대제목 3번 내용 보겠습니다. 지지블럭의 설계 안전검토 부분인데, 첫 번째가 활동, 두 번째가 전도, 세 번째가 지지력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활동에 대한 안전검토 안에서 지지블럭에 작용되는 요 하중을 계산하는 방법, 즉 토합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는 방법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작성이 되었고요. 우측의 개요도와 관련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안전측 설계를 위해서 활동 검토에 작용되는 토합은 랭킨의 토합 이론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적용이 돼서 주동 토합은 크게, 수동 토합은 작게 고려가 되고 벽 마찰각도 미고려된다 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비어있는 내용은 경사 버팀대의 반력을 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아래 부분은 활동에 대한 안전율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전도에 대한 부분은 레이커 작용력에 대한 자중으로 정항하고 공식을 이렇게 기술해 주실 수가 있고, 이 관련된 인자 내용도 같이 써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지력은 지지력 관련 공식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지지력 공식에 나오는 인자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사 버팀대 설치 부위 및 접합부에는 상향의 작용력이 발생 가능하므로 구조 계산 시 고려해서 시공한다. 자, 2번 키커 블럭의 시공 시 텁하기한 위치는 콘크리트 채움, 연결 버팀대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에 설치한다. 이런 부분. 시공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설계와는 상관없지만 부족한 부분을 결론해서 채워준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테르자기의 지지력 공식을 설명하고 길이가 무한한 세장기초. 세장기초는 이제 연속기초를 말합니다. 세장기초로 가정해서 기초폭과 허용 지지력을 구하시오 문제 나왔고요. 안전율은 3, 지지력 계수 NC와 NR, NQ에 대해서 주어졌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대제목 1은 개요, 2번은 물어본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이죠. 테르자기와 메이어호프 지지력 공식 이론해서 개요도와 특징을 기술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물어본 두 번째 계산 문제죠. 기초의 폭 및 허용 지지력을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4번은 결론으로 지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의 개요와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두 번째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요 개요도와 토질 강도 정수가 있는데, 개요도와 강도 정수를 이용해서 극한 지지력 공식을 이용해서 극한 지지력 QU를 구합니다. QU는 B에 대한 함수로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허용 지지력 QA는 극한 지지력을 안전율로 나눈 값이고, 이 허용 지지력은 작용하는 하중을 기초의 폭으로 나눈 이것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B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B가 약 1.4m가 나오고요. 다시 여기 B로부터 허용 지지력 QA까지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결론 부분 보겠습니다. 테르자기 지지력 공식은 과대 설계 경향이 있으므로 메이어호프 등의 공식을 종합해서 참고하고 시공 시 재하시험 등으로 지지력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기초 구조물은 치마에 의해 파괴되므로 허용 치마량 이내가 되도록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앞서 기술했던 내용에 대한 정리되는 부분, 그리고 시공 시 부분, 추가적으로 기초 구조물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결론을 마무리했음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2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한사면의 안정 해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고요. 첫 번째는 건조토의 무한사면의 경우, 두 번째는 수중 무한사면의 경우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 나왔을 때 대제목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요, 두 번째 무한사면의 파괴 발생 조건, 세 번째 무한사면의 안정 해석인데 이 부분은 무한사면의 안정 해석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4번 건조토 무한사면의 경우 안정 해석 부분이고요. 5번은 수중 무한사면의 경우 안정 해석 부분, 그리고 6번은 지하수위가 활동면 내에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문제 1과 2가 아닌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고요. 7번은 무한사면 안정 조건 총정리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공부량이 좀 받쳐줘야 기술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특징되는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활동면에서의 연지극력 시그마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전다능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개요도와 힘의 분력을 활용해서 여기까지는 전개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사면의 안전율 FS는 전다능력분의 전단 강도로 정의가 되는데, 전다능력은 타우, 그리고 전단 강도는 C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U의 탄젠트 파이로 정의가 되니까 앞서 전개했던 연지극력 분력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전달 능력의 분력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결과적으로 무한사면의 일반 안전율 공식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지하수의 조건에 따라서 W 조건과 이 간극수압 조건이 어떻게 변하는지 바로 이 아래 부분이 되는데, 이 조건에 대해서 답안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험서와 서브노트에 잘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번 건조토의 무한사면인 경우, 지하수위가 영향이 없는 경우죠. C가 0인 집안, 그리고 C파이 집안. 마찬가지로 수중 무한사면은 C가 0인 집안, 그리고 C파이 집안. 그리고 활동면 내에 존재하는 경우는 이렇게 유도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 잘 기술이 되시고 결론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무한사면의 안정조건, 일반사항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는데, C = 제로인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C파이 집안인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현장에 단계별 굴착 시 강간말뚝 주변의 지점 BCD의 단계별 굴착 시 전응력을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요 답안의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지금 B 지점은 보시면 굴착면에서부터 12m가 떨어진 지점이고, 굴착 깊이는 6m이니까 이 B 지점은 토합에 대한 영향이 없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굴착 전면에 인접한 C 지점 이 부분과 근입장 최하부에 이 D 지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굴착 단계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라 라는 난이도는 있지만 그래도 찬찬히 생각해보면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응력 경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고 엑스트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 BCD의 단계 굴착 시 전응력 경로 및 이유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지점 B, 그리고 지점 C, 지점 D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지점 B는 토합에 대해서 영향이 없는 이 부분이 되겠고, 2번의 이유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굴착 시 연지극력은 굴착을 진행해 나가니까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겠고요. 연지극력 시그마 V는 작아진다. 그리고 수평응력 시그마 H는 토합의 작용 범위 바뀜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치겠습니다. 그러면 연지극력과 수평응력의 값의 변화에 따라 PQ에서 시그마 V는 작아지고 시그마 H는 똑같기 때문에 P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 방향이 되겠고, 자, 여기서 가로축이 P고 세로축이 Q이기 때문에 P는 감소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Q를 보면은 시그마 V가 감소되고 시그마 H가 똑같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응력 상태에서 좌하향되는 것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점 C 보겠습니다. 지점 C는 굴착면에서 인접한 요 가시설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응력 경로와 이유에 대해서 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토합 상태이기 때문에 연지극력과 수평응력에 대해서 값들을 정리해서 쓰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더라. 이렇게 답안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지점 B와 지점 C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점 D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점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토지기술사 여러분들과 토론을 벌여서 결과를 낸 부분을 답안에 기술을 한 거고요. 그 중에 일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응력 경로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 근입장의 끝 부분이, 자, 첫 번째는 안반에 근입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연약 지반에 놓여지는 경우에 따라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안반에 근입된 경우는 연직 방향의 입실론 V라고 하겠습니다. 연직 방향의 변이가 거의 없죠. 그래서 시그마 V는 일정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반면에 연약 집안에 근입되는 경우는 입실론 V가 아주 크겠죠. 반면에 시그마 V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요 아래에서 보시면 결과적으로 안반에 근입되는 경우는 1과 같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연약 집안에 근입되는 경우는 2번과 같이 그려집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궁금하신 분은 답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반 근입시와 연약 집안 근입시로 나누어서 이유가 어떤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은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번 마치겠습니다. 3교시 5번을 보기 전에 벌써 1번이 어려웠고 2번도 어려웠고 4번도 어려웠고 3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0일의 3교시 서술은 정말 난이도가 극강이었다, 어려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 어려운 교시를 뚫고 이제 합격하신 분이나 그리고 점수를 잘 받으신 분은 공부가 정말 잘 됐구나 생각이 들게 하는 3교시였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지만 3교시 너무 어려웠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약 집안의 안밀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문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안밀 시험에서 선행 안밀 압력을 결정하는 방법, 두 번째 과안밀이 발생하는 원인 나왔고요. 각자 문제로 용어로 나와도 되는 그런 아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은 물어본 첫 번째 문제 선행 안밀 압력 결정 방법이 되겠고, 세 번째는 과안밀이 발생하는 원인 물어본 두 번째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결론의 흐름으로 가져왔습니다. 개요는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물어본 첫 번째 내용 선행 안밀 압력 결정 방법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사그란드의 방법, 그리고 잠부의 방법,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고, 마지막으로 선행 안밀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카사그란드의 방법만 이제 학습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과 모자라다면은 요 PC의 활용 방안 이렇게 엮어서 기술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가 더 되신 분들은 요 기타 방법에 대해서 같이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과안밀이 발생하는 원인은 응력 변화 원인과 간극수압의 변화, 그리고 경시 효과가 있겠고요. 그리고 풍화작용, 그리고 기타에 의한 그런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도 화면 멈추시고 잠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모래 시료를 이용한 직접 전단 시험 시 전단 거동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대제목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개요, 2번은 직접 전단 시험 방법, 3번 직접 전단 시험 결과의 활용, 4번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이죠. 직접 전단 시험 시 전단 거동 특성이 되고, 5번은 결과 이용 시 유의사항, 6번은 시험을 이용해 전단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7번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대충 아시겠지만 전단 시험 방법 이 부분과 그리고 전단 시험 결과 활용 이 부분은 첫 번째 장 엑스트라가 되겠고, 물어본 전제 조건인 직접 전단 시험에 대한 엑스트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장도 마찬가지로 이용 시 유의사항, 그리고 잔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 이 부분도 모두 엑스트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물어본 문제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형률과 전단 응력 관계,
두 번째는 변형률과 수직 변이, 세 번째는 수직 응력과 전달 응력, 변형 및 간극비 관계가 되겠고요. 학습하신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부분은 서브노트의 내용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쪽에는 개요도, 그리고 한쪽에는 부연 설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장 가서는 4개 중에 일부는 그래프도 이렇게 크게 그리시고 내용도 이렇게 크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 3페이지 채우고 시간 안 빼도 되니까 꼭 제가 쓴 것처럼 한쪽에는 그래프, 내용, 그래프, 내용 이렇게 안 쓰셔도 되고 한 페이지 전체로 활용해서 이렇게 쓰셔도 된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6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서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